네, 오늘 이야기할 이야기는 어깨 질환입니다. 어깨 질환은 한 5가지 정도의 질환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환자가 보이는 증상들 또는 엑스레이나 MRI 그리고 초음파상에 나타나는 관절면에서 발생한 그 현상들을 보고 아, 거기에 따라서 질환명을 만들어 놓은 것이 현대의학입니다. 정형외과학 책이라든지 물리치료사들이 보는 질환별 물리치료학 책에 명시되어 있는 그 병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엑스레이상에 보이는 그 결과들일 뿐인 것이고, 그 결과를 유발한 것은 결국 어깨 관절을 지나는 13개의 근육이 만든 결과라는 것이죠. 그 원인은 결국 근육이기 때문에 그 치료를 할 때는 결과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유발한 근육을 풀어나가는 치료를 했을 때 그 결과는 수정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물리치료사로서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사나 약이나 침이나 이러한 칼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손으로만 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인 나의 입장에서는 그 원인은 손으로 치료할 수 있는 원인이어야만 했던 것이고, 그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근육이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대체 어떤 근육이 어떻게 당기길래 이 관절면 내에 이러한 변화들을 유발을 하느냐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어깨뿐만이 아니라 인체에 나타나는 60개 신경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도 거의 이제 알아내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는데 현대의학은 바뀌어야 한다. 현대의학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그 의사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속 수술대에 오르는 그 비참한 현실들을 막아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소명이 있었고요. 앞서 이야기하셨던 그 저자님이라고 하는 분은 시술을 받고 주사를 받고 해가지고 어깨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깨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좋은데 사실은 시술이나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점이고, 특히 우리 몸에 칼을 대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현대의학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라는 점들입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 특히 의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환자의 몸에 칼을 댈 때 정말 신중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해야 되고 적어도 자기 양심은 속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물리치료사로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정도는 하고 어깨의 질환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깨에 발생하는 질환은 아까 네 가지, 5가지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여기 언급된 것은 4가지인데, 이 충돌 증후군, 스케슨 근염, 관절염, 오십견 이렇게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질환들을 보면 충돌 증후군은 힘줄에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팔을 들 때 통증이 오고 하는데, 그렇지만 엑스레이나 MRI상에 아무런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의사들은 힘줄에 염증이 생겼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충돌 증후군이 아니라 극상근 근염, 슈프라스피란투스 텐디나이티스라고 알려져 있었었고, 그것이 정형외과 책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년 정도 10년 전에 알려진 용어였는데요. 이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팔을 수축을 하게 되면 팔을 옆으로 벌리는 외전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 이 견봉이라고 하는 뼈 위에서 충돌을 일으키더라, 찌인다는 겁니다. 경상도 말로 씹힌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계속 씹히고 하다 보니까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충돌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스케슨 근염은 찝히고 하다 보니까 이 극상근이라는 조직 또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증으로 보호하려고 자기 스스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스케라고 하는 보호물질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이 스케슨 근염이고요. 팔을 들 때 그르륵 소리가 나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골격이 보이는 이런 걸 보면 어깨 관절염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면 엑스레이에 환자가 되게 통증을 오서 특히 야간통이 심하고 팔을 들 때 통증이 오고 옷을 갈아입거나 브래지를 갈아입거나 뭐 또 뒤치라 통증이 온다 했을 때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렇게 하얗게 스케어 보이는데, 이때 스케는 근염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어깨가
통으로 굳어버린 상태로 50견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개의 제가 언급했던 한 이 네 개의 질환은, 제 책에는 5개의 질환을 언급했지만 이 네 개의 질환은 각기 다른 질환들이 아니라 충돌 증후군, 즉 힘줄에 생긴 염증 상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 나타난 진행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질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현대의학에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전 세계 그 어떤 의사도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주장은 이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을 안다면 스케슨 근염을 예방할 수가 있고, 충돌 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다면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오십견 또한 도수 치료로,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치료를 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인데요. 힘줄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항염제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결과라는 것이죠. 왜 이 힘줄에 자꾸 이 힘줄이 씹히는 염증이 생겼냐라고 했을 때 어깨를 움직이는 근육은 총 13개 정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극상근을 제외한 나머지 12개가 근육이 빡빡하게 굳어짐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못한 결과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 다시 설명해야 될 것이고, 그 상태가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과정을 계속 거쳐오면서 50견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이해는 되진 않겠지만 제 이야기를 계속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진행 과정이다. 허리도 마찬가지고 무릎도 마찬가지고 엘보, 발목 싹 다 진행 과정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충돌 증후군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게 되는데요. 관절면 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두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반인들이 있어가지고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위쪽으로 흐르는 롤링과 아래쪽으로 흐르는 글라이딩, 슬라이딩이 동시에 일어나야만 이 관절면 내에서는 180도 외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요 다운로드 글라이딩, 밑으로 끌어내리는, 여기는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지만 슬라이드나 글라이드는 같은 말인데,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밑끌림 운동이 되지 않는다면 위쪽으로 흐르는 구름, 즉 롤링만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극상근 스스로가 수축을 하면서 팔을 외전시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겼는데 자기가 끼어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의학은 이 생긴 이 어깨가 들 때 여기 염증이 생겼다라고 해서 여기에 한 이 사람 침을 놓고 이 사람 주사를 놓고 물리치료 사람이 여기에다 딥프렉션 마사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다운로드 글라이딩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는데, 위쪽으로 끌어올린 근육은 따로 있고 다운로드 글라이딩 시키는 근육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면 내에서 하나의 움직임이 일어나려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롤링과 아래쪽으로 구르는 글라이딩이 일어나야만, 이런 겁니다. 우리 움직임이 일어나려면 이 면 내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야만 일어나는데요. 다운로드 글라이딩 시키는 힘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헤드가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현상에 의해 가지고 극상근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이 다운로드 글라이딩 시키는 근육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체를 움직이는 모든 힘은 물론 뼈가 움직이는 것이지만 그 뼈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근육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체를 움직이는 것들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롤링을 시키는 근육은 극상근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하나의 근육이 있고요. 슬라이딩 시키는 근육들이 여기에는 3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견갑하근, 그 다음에 극하근, 그 다음에 소원근, 이렇게 3개가 있지만 제가 찾았을 때는 최소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상된 극상근을 제외한 나머지 12개가 치료 타겟 근육이 되는 것이고요. 앞쪽에 있는 쇄골의 움직임까지 관여를 한다면 근육은 13개가 아니라 2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극상근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극상근을 제외한 나머지 19개의 근육을 얼마만큼 빠르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풀어내느냐의 싸움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굳어 있는 근육이 풀리면 풀릴수록 팔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개의 근육을 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문환 박사가 이야기하듯이 12개의 근육을 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그 저자님은 주사를 맞고 시술을 받아서 팔이 180도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마취실에 들어갈 때, 환자를 마취를 시킬 때, 그때 근육이완제가 동시에 투입이 됩니다. 그 근육이완제에 의해서 다운로드 글라이딩 시킨 이 근육들이 풀려버린 결과로 인해서
다운로드 글라이딩 되면서 위쪽으로 충돌이 없어졌다. 그 외에는 해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환자들이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스크 환자가 낫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마취실에서 당신을 수술할 때 마취와 함께 근육이완제가 동시에 투입이 되게 되는데, 그 근육이완제에 의해서 척추 근육을 압박하던 그 근육들이 풀려버렸기 때문에 나았던 것이지, 하지만 당신이 지금 그 뭉쳐있는 허리 근육을 풀지 않는 이상 디스크는 다시 튀어나온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저자님 또한 이 13개의 근육을 풀지 않는 이상 어깨는 충돌증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높다. 아니 10중 8구다. 그것은 시간의 차이다. 빠르고 늦고의 차이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근육이 굳어 있는 게 명확하게 풀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마취대에 있어 굳은 근육 12개가 완벽하게 풀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재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또 마취 수술실에 들어가셔도 되지만, 그러느니 이 평소에 12개 근육이 굳지 않게 관리만 해준다면 죽을 때까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13개 근육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깨를 움직이는 근육들이 13개 중에 극상근을 제외 나머지가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상근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 극상근에 테이핑을 하는 이걸로는 치료가 안 된다. 정말 이렇게 치료된다면 제가 이야기하자면 정말 돈 벌기 쉬울 것이다라고. 시리악스처럼 아픈 부위에 힘줄을 쉽게 주물러주면 낫는다면은 정말 환자도 쉽게 치료될 것이고 돈 벌기 쉬울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번에 시리악스 선생님에게 편지글을 책에다 남기려고 하는데, 맥케지 선생한테는 한번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제 편지를 못 받은 것 같은데, 학회에 계신 분들도 아무런 딴지를 걸지 않으시던데, 두 번째, 멀리건이나 이런 칼텐본 하시는 분들이 다운로드 글라이딩이 문제가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인위적으로 패시브 엑서사이즈로 다운로드 글라이딩 시킨다고 해서 팔을 외전시킬 때 다운로드 글라이딩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냔 말입니다. 아주 1차적 원초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팔을 움직이는 것은 팔이라고 하는 뼈를, 사관골이라고 하는 뼈를 움직이는 것은 근육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근육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는 이상, 즉 굳어 있는 근육이 풀리지 않는 이상, 아무리 치료사가 엑서사이즈를 하건 아무리 자가 운동으로 다운로드 글라이딩 훈련을 시켜줘 본들, 이 테이프를, 이 벨트를 제거하고 치료사의 힘이 제거됐을 때, 환자 스스로 팔을 옆으로 들었을 때 팔이 올라가냔 말입니다. 안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저를 답답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충돌이 된다고 해가지고 견봉이 계속 부딪히니까 견봉을 끌고 내는 견봉 성형수를 의사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 해야 되는 거 맞냔 말입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다운로드 글라이딩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냔 말이죠. 안 일어나는데 왜 이 수술을 왜 하냔 말입니다. 그런 것들 저를 이제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충돌이 되고 염증이 생기고 붓고 통증이 생기고, 그래서 팔을 들지 못하는 부위, 그 부위는 치료 타겟이 아니다. 어깨 관절의 화방할주에 관여하는 근육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 근육은 앞서 말씀드렸던 12개의 근육이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치료 사람이 12개의 근육이 뭔지를 찾아보시고요. 일반인이라면 근육이 문제구나, 근육이 굳어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환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스케성 근염인데요. 이 근이라고 하는 힘줄에 이 석회가 생겨서 염증이 있는 질환입니다. 그 엑스레이 찍어보면 하얗게 엑스레이상에 보여요. 그러면 의사들은 주사로 주사로 뽑아내기도 하고요. 절개를 해서 제거를 하기도 하고, 물리치료 사람은 충격파로 때리기도 합니다. 한의사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침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석회라고 하는 돌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이 힘줄에다 어떤 자극을 가한다면 그 자극에 대한 통증을 환자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폭력입니다. 치료가 아니라. 왜 생겼냐는, 왜? 아까 말씀드렸지, 헤드가 다운로드 글라이딩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극상근이 계속 마찰을 충돌이 되니 극상근 지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보호물질을 만들어낸 것이 이 석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석회를 어떻게 제거하면 될까요? 자기 스스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자기 스스로 소멸이 되는 거죠.
인간의 몸에 원래 없었던 조직이 생기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는 다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고 생긴 거예요. 심지어 암덩어리도 그래요. 척추에 생긴 골격도 그렇고. 그래서 석회를 그럼 제거했다라고 했을 때 석회가 안 생길까요? 보장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 의사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주사를 빼내면 다시 석회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석회를 제거했다 하더라도 다운로드 글라이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계속 충돌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상관은 다시 자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석회를 또 다시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로 지나면 이제 근육이 터져버리는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을 한다. 자, 사람의 몸에 그 어떤 이물질이라도 원래 없었던 것이 생기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조직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보호 반응 때문에 이물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 이것을 현대의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수들, 학자들 하는 분들은 왜 이것을 결과로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게 답답한 거죠. 힘줄에 생긴 칼슘, 뼈에 생긴 골격, 지방종, 악성 종양 역시 비정상적인 유해 자극으로부터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이미 생긴 이물질을 절개나 충격파, 레이저, 방사선 혹은 수술로 깨뜨리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직에 가해지는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제거시켜주면 원래 없었기 때문에 그 조직은 원래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현대의학은 결과를 치료하고 있어요. 자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라고 많이 써서 그렇다고, 늙어서 그렇다라고. 아니, 많이 쓰고 늙어버린 거 어떻게 되돌린다는 거야? 그것이 원인이라면. 그렇지 않나요? 원인을 제거해야 통증이라고 하는 결과가 없어지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자, 관절염입니다. 어깨를 들었다 내렸다 그르르 소리가 나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릎도 마찬가지지만 관절에는 연골들이 다 있어요. 그 연골을 마찰이 되면 그리고 소리가 나게 되고, 그 소리를 방치하게 되면 연골은 닳기 시작을 합니다. 닳기 시작하면 조직 1차 반응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부종이 생기고, 통증, 기능장애, 이 4단계의 과정을 밟아가게 되는데요. 어깨 관절염은 관절 연골에 마찰이 되면서 관절 연골이 퇴행이 된 거. 왜 마찰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많이 썼어? 아니, 늙은 것도 억울한데 왜 자꾸 나이 들었다고 그래? 그럼 젊은 사람은 관절염 안 오고 늙은 사람은 관절염 다 오냔 말입니다. 늙어서 많이 썼어 그럼 관절염이 왔다면 대체 어떻게 돌릴 건데, 그것이 원인인데, 그죠? 나이가 들어서 많이 썼어, 생활 습관이 잘못,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깨 관절에 지나는 근육들의 비정상적인 경직에 의해 관절을 압박하고 그 상태에서 계속 움직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마찰이 시작이 되고 조직 1차 반응 손상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박력이 없었다면 관절 연골은 손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어깨 관절면에 비정상적인 압박을 준 힘이 뭐냐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어깨를 지나는 13개의 근육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퇴행이 된 관절 연골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퇴행을 유발한 경직된 근육들을 치료해야 된다. 치료는 퇴행이 된 결과, 즉 연골이 아니라 퇴행을 유발하는 원인 13개의 근육이 치료 타겟이고, 좀 더 확장을 하면 20개의 근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손으로 일일이 풀어나가야 하는 도수치료 입장에서는 만만치가 않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이유는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빠르고 늦고의 차이지 언젠가는 완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자, 회전근개 파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요. 회전근개 왜 끊어져 버릴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극상근이고 견갑 하근에 대한 것들인데요. 네, 뭐 다른 설명이 없네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구와 같은 오버헤드 스로, 머리 위에서 이런 동작이 이루어지는 이런 동작을 하는 사람들한테서 회전근개 파열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오긴 하는데, 그러면 야구 선수들 어깨 다 찢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야구 선수 아니 일반이 왜 찢어지냔 말입니다.
어깨를 지나는, 즉 어깨를 움직이는 13개의 근육이 굳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과도한 오버헤드 스로를 할 때, 급작선에 힘이 들어올 때 찢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애초에 근육이 말랑말랑한 상태였다면, 신중력을 갖고 있었다면 오버헤드 스로를 하든 뭐 나이트클럽에서 디스크를 추더라도 아무런 어깨에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관점을 변화시킨다면 이 회전근개 또한 치료할 수 있다. 그 찢어진 근육을 물리쳐서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러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지. 찢어졌기 때문에 기부해야 한다. 찢어지기는 기부해야 한다. 그럼 달아버린 연골은 인공 연골을 넣어야 되고, 튀어나온 디스크는 레이저로 찢어야 되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지. 왜 찢어지냐면, 왜 이 비정상적인 자극을 제거시켜주면 손상된 조직은 자기 스스로 회복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가 닳아버리면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체는 안 그래요. 인체와 부속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체는 재생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 가해지던 비정상적인 자극, 그 조직을 손상시키던 비정상적인 자극을 제거만 시켜준다면 그 손상된 조직은 스스로 재생을 시작한다. 이것을 항상성 기준이랍니다. 영어로는 호메오스타시스.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칼에 손등이 베여도요, 파스 바르고 밴드 바르고 있으면 나아요. 붙죠. 근육이 찢어도 붙고 뼈 부려도 붙습니다. 물론 힘줄에서 완전 파열일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내가 치료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완전 파열될 확률은 거의 낮습니다. 완전 파열이 됐다면 팔이 툭 떨어지는 드로밤 테스트가 양성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혼자 그냥 살 건지 수술할 건지는 환자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 3-4달 전에 제 친구가 샤시하는 친구가 팔뚝이 끊어졌어요. 사원 이두박근이 터져버려가지고 팔을 이렇게 하면 알통이 볼록 튀어오는 뽀빠이 근육처럼 변하는데 치료를 받으러 왔더라고. 야 임마 이건 안 된다. 끊어진 걸 어떻게 치료하겠다고 하냐. 당장 수술해라 이거. 안 쫙 빨려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만나 야 너 수술했니? 하니까 수술 안 했대요. 사실 나도 그런 환자를 처음 만나봤으니까. 정형외과 책에는 젊은 사람은 이제 일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접합수술을 하는 것이고, 노인일 경우에는 과도한 힘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친구는 샤시하는 친구인데 수술 안 하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알통이 볼록 이렇게 뽀빠이 근처로 볼록 올라갔는데 눌러도 힘이 없거든요. 우리 알통을 딱 좀 눌리면 딱딱한 느낌이 나는데 근육이 터지면 스펀지 누르듯이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친구 말로는 야 너는 근육이 약간 사선으로 좀 생긴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 그건 저도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 파열된 근육 또한 어떤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팔을 들어 올리는 근육은 이 외전시키는 것은 극상근뿐만이 아니라 삼각근도 같이 가동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90도를 넘어가게 되면 다른 근육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극상근이 완전히 파열된다고 하더라도 꼭 반드시 수술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부분 파열일 경우에는 거의 치료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11개의 근육을 풀어내게 되면 이 극상근이라는 곳에는 비정상적인 자극이 가해지지 않고 이 찢어진 조직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한다라는 것이 저희 확신이죠. 이 힘줄은 현미경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밧줄이 수많은 가닥이 꼬여있는 밧줄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몇 가닥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자극을 가해지 않는다면 회복이 됩니다. 탄발성 견갑골, 제 책에도 언급한 이야기인데, 설명이 또 없네요. 우리가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 등판에서 뚝뚝뚝뚝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개뼈 뒤쪽에. 우리가 어깨를 움직일 때 어깨만 움직이는 줄 알지만은 견갑골이라고 하는 뼈와 함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견갑 상완 리듬, 스카풀라 휴머럴 리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카풀라에서 60도 움직임이 일어나야만 180도 외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60도를 관장하는 그 스카풀라에 붙어 있는 근육들, 능형근이라든지 정거근 이런 근육들의 경직에 의해 가지고 스카풀라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게 되고, 뚝뚝 팔을 움직일 때 뚝 올랐다 내렸다 뚝뚝 이럽니다. 그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진행성 질환이라고. 어깨는
극상근의 힘줄에서 시작한 질환을 그대로 방치를 한 결과 계속 50견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50견 이후에는 없어요. 50견을 가는 겁니다. 50견 가면 최소 2년에서 3년 소요됩니다. 그래서 2년에서 3년 통증을 안고 사느냐, 2개월, 3개월에서 늦어도 막 6개월 정도 도수치료를 통해 해결할 거냐, 그것은 환자가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50견까지 왔네요. 자, 이 단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드헤시브, 어드헤전, 떡처럼 달라붙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드를 그죠? 본드를 뭐라죠? 어드헤전이라나? 뭐 어드히어? 어드히어 2? 아무튼 어드헤전, 떡처럼 달라붙어 버렸다는 건데, 이 캡슐에 염증이 생겨서 떡처럼 달라붙어 버린 질환, 이걸 50견이랍니다. 이게 이제 동결감, 프로즌 숄더라고 하는데요. 이 50견, 뭐야, 피프티 이어즈 올드 숄더? 이런 명칭이 없어요.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왜 원어에도 없는 말을 계속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50견도 있고 다른 몇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의학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원어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50견이라는 원어가 없어, 원어가. 이게 이제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는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번역을 하고요. 영어로 간단하게 프로즌 숄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동결견으로 번역을 하는데 50견이라는 원어가 없다는 거고. 이해되나요? 원어를 기초로 해서 한국말이 만들어지는데 한국말을 먼저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건사슬 이한술처럼 대한민국에서 먼저 만든 용어라면은, 그죠? 영어가 뒤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50견을 붙여놓으니까 언놈 40견이라고 그러고 언놈 60견이라고 그러고 이런 혼돈을 일으키는데, 아무튼 여담이고요. 이외에 외에도 다른 용어들 많이 있습니다. 50견이 왜 생길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3개, 극상근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근육이 빡빡하게 굳어짐으로 인해서 다운로드 글라이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극상근의 충돌 종을 일으키게 되고, 그 과정을 쭉쭉쭉 흘러오면서 50견으로 온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만든 제가 발견을 했죠. 발견한 게 인체 근사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깨와 관련된 근사슬입니다. 근육이 이렇게 많아요. 저는 13개, 많은 게 20개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삼각근, 극상근을 보면 상완골에서 시작해서 관절을 지나서 이 스카풀라로 힘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하근, 중승모근, 하승모근은 역시 이런 상완골에서 시작해서 이 관절면을 지나서 스카풀라로 힘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광배근 또한 상완골에서 시작해서 관절면을 지나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 반대로 견갑하근, 대원근, 소원근은 스카풀라에서 시작해 견갑골에서 시작해 관절면을 지나서 상완골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딱 보는 순간 저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유레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고뇌를 한 사람입니다. 저의 이런 한마디를 듣고 그렇구나 라고 했을 때, 근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라고 믿는데요. 99%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고뇌를 한 사람, 그 물리치료사들을 찾고 있는데 아직은 못 만나고 혼자 진주에 처박혀 있는데, 아무튼 이 보면은 어느 근육은 상완골에서 시작해서 관절면을 지나 스카풀라로 오고 있고, 어떤 근육은 스카풀라에서 관절면을 지나 상완골로 가고 있다라고, 서로 크로스 방향으로 근육의 힘선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서로 동시에 힘을 발휘를 해버린다면 이 관절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냐는 것이죠. 이 헤드가 이 스카풀라의 글레노이드 포사에, 그죠? 관절와에 찰싹 달라붙어 버리는, 압착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관절근이 찢어지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슬랩 병변이 일어나고 벤카트 병변이 일어나는 관절순이 찢어지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관절순이 찢어지는 슬랩이나 벤카트를 하더라도 찢어진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찢어진 걸 손대서는 안 돼. 뭘 손을 대야 될까요? 이 근육이 치료 타겟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육들이 풀리는 만큼 관절은 조금씩 분리가 되면서 제 위치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상태에서 이 근육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면 팔은 정상적인 180도 외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오십견과 충돌 증후는 아직도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물리치료사들 사이에도 있던데 정말 답답한 현실이긴 합니다. 사실 정말 쉬운 건데 사실은. 오십견과 충돌 증후군의 차이는 수동 RM은 정상입니다. 충돌 증후는 자 환자에게 자 힘을 빼보세요, 힘을 빼보세요라고 해가 치료사가 손을 잡고 팔을 올리면 180도 외전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오십견은 자 환자에게 힘을 빼보세요라고 하더라도 심한 사람은 90도에 멈춰버리고요. 좀 나은 사람은 120도에서 멈춥니다. 180도까지 못 올라가요. 이 두 개의 차이로 인해서 충돌 증후군과 오십견을 구분할 수 있고, 오십견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특징적인 게 야간통, 그 다음에 팔뚝이 아파요. 밤에 숨북숨북 안에서 깨기도 하고요. 이는 팔뚝이 아파가지고 옵니다. 팔을 끊어내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하시는 분들도 만난 적이 있으니까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환자 근육을 계속 치료해 나가다 보면 야간 통증도 없어지더라고요. 밤에 통증이 사라져야 좀 잠을 자고 살 수 있을 것이니까. 네, 이 정도로 강의를 마쳐도 될 것 같아요. 네, 부대표님 됐습니까? 네. 위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하면 더